SK 주가 진짜 싸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영업이익 대비 해가지고 퍼가 영업이익으로 해가지고 몇 배나 되나 엄청나게 쌉니다. 그 다음에 1분기에만 6.7조, 2분기가 한 8조를 넘는 줄 알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그 다음에 HBM 시장이 70%. 싸지만은 지금 시장 상황이 싸다고 해서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아니라 또 HBM에 대해서 이런 우려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 AI 스케일링 법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가령 엄청난 데이터를 투자를 하고 엄청난 GPU를 투자를 하면은 엄청나게 좋은 AI 모델이 나온다. 그게 딥시크로 깨졌지 않습니까? 그 스케일링 법칙이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어떤 그 성장성의 피크아웃 가능성, 사실 이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앞으로 이제 그 HBM도 HBM이지만 지금 그 제가 알기로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미니 HBM이라든지 아니면 소캠 쪽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완전히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충분히 떨어졌으니까 안도렐리를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증시와 주요 섹터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관세 여파 어디까지 미칠지와 주요 섹터들의 흐름과 전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또 국민 주식이죠. 사실 네네.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들이 또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 나와서 뭐 네. 시장에서는 뭐 깜짝 놀랐다 이런 이제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삼성전자 뭐 저점이다 이런 인식도 있고 매출도 잘 나왔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시장에서 전망하는 거는 5조 정도였으니까 6조 6천억 원이 나왔으니까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뭐 지금 그 D램 현물가, DDR4 8기가 현물가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한 13% 뛴 줄 알고 있어요. 현물가가 뛰면은 이제 보통 한 고정 거래 가격이 4, 6개월 후행하면서 사실 올라가는 경향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좀 면밀히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지금 6조 6천억 원이 나왔지만 그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 S25, 갤럭시 S25의 효과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 한 4조 원 이상. 그 다음에 메모리 분야는 뭐 1조 원 정도 이익이 났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좀 위험한 신호가 뭐냐면은 메모리 시장에서도 SK 하이닉스가 2위로 올라섰다. SK 하이닉스 점유율이 36%. 제가 알기로 그래요. 삼성이 34%, 마이크론이 25%.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HBM이 아닌 일반 메모리에서 점유율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뒤지고 있다는 거 하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물어보죠. 왜 현물가가 이렇게 올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전방 고객사들의 재고 소진 시점이 됐잖아요. 뭐 그런 영향이 있으니까 재고가 들어올 거고요. 두 번째 이구환신, 중국의 이구환신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그보다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공급사, 그러니까 반도체 그 칩 제조사들의 엄청난 공급 축소가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공급을 갖다가 줄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 지금 이제 사실 절대적인 수준을 놓고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주가 수준이 글쎄요, 그게 지금 뭐 높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죠, 과거에 비하면은. 그렇지만은 이런 어떤 그 결국은 그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현물 가격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HBM 분야에서 SK를 따라가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중국 시장에 그러니까 구형, 레거시 HBM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중국 시장에 지금 많이 나가는 줄 알고 있어요. HBM 중에서도. 근데 중국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또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제재를 가하는데 우리는 중국한테 중간재, 반도체도 그래서 납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완제품을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HBM 시장에서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점유율을 사실 SK하이닉스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SK 주가 진짜 싸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영업이익 대비 해가지고 퍼가 영업이익으로 해가지고 몇 배나 되나 엄청나게 쌉니다. 그 다음에 1분기에만 6.7조, 2분기가 한 8조를 넘는 줄 알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그 다음에 HBM 시장이 70%. 또 메모리 시장에서도 지금 삼성을 눌렀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막 오늘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싸지만은 지금 시장 상황이 싸다고 해서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아니라 또 HBM에 대해서 이런 우려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 AI 스케일링 법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가령 엄청난 데이터를 투자를 하고 엄청난 GPU를 투자를 하면은 엄청나게 좋은 AI 모델이 나온다. 그게 딥시크로 깨졌지 않습니까? 그 스케일링 법칙이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어떤 그 성장성의 피크아웃 가능성. 사실 이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앞으로 이제 그 HBM도 HBM이지만 지금 그 제가 알기로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미니 HBM이라든지 아니면 소캠 쪽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가령 뭐 엣지 디바이스 그러니까 그 AI 고성능 AI PC를 만든다거나 할 때 그 HBM 대신에 뭐 소캠을 쓴다거나 소캠을 그래서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래서 마이크론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미니 HBM 이게 이제 앞으로 그런 적층은 계속되겠죠. 메모리의 적층은 계속되겠지만은 지금처럼 그 가령 뭐 4세대 HBM이라든지 5세대 HBM처럼 엄청난 영업이익 마진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 또 GPU 시장이라든지 HBM 시장에서도 어쨌든 과거에는 지금 엔비디아의 독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의 독점이었잖아요. 지금도 물론 고성능 HBM은 그 SK 하이닉스의 독점이지만 나머지 추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도 이제 뭐 승리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게 승리되면 어쨌든 독점 체제는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독점으로 인한 어떤 그 영업이익의 어떤 엄청난 그 마진 이걸 갖다가 앞으로도 계속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있죠. 그렇지만 지금 단계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SK 하이닉스 주가는 굉장히 싸다. 그 영업 어떤 실적 대비 시장을 일단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출구 전략을 설설 만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관세 자체를 갖다가 없애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 기본 관세가 됐든지 보편 관세가 됐든지 간에 어느 정도 선을 갖다 유지하면서 트럼프는 물러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그게 완전히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충분히 떨어졌으니까 안도렐리를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그분이 사실은 시장 자체를 흔들었고 실물 경제 자체를 흔들었고 세계의 질서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흔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유증이 단기간에 끝일 거라고 보는 거는 글쎄요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